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1.76%, 그리고 코스닥은 2.59% 하락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부터 갭 하락 출발을 해서 장 마칠 때까지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낙폭을 더 키우면서 이렇게 하락 마감이 됐는데, 이렇게 시장이 계속 좋지 않았다는 것은 하루 종일 시장의 투자 심리가 좋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면은 무엇이 우리 시장 투자자들 이렇게 불안하게 만들었냐? 여러분들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바로 중국의 디폴트 관련 이런 기사들이 엄청나게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계속 그렇게 나오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불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중국의 디폴트가 어디까지 갈지, 중국에서 디폴트를 갖다가 막아낼 수가 있을지, 이런 것들은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그런데 분위기상 중국이 굉장히 어렵다, 부도가 난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신문지상이 막 나온 것으로 봐서 아마 공매도에 베팅하는, 시장이 하락했을 때 수익을 내는 헤지펀드가 활동하기 굉장히 좋은 여건이 조성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급적으로 볼 때는 헤지펀드가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하게 되면 시장에 좋지 않은 요소들이 더 많이 생산이 되고 나옵니다. 그래야 시장 하락이 더 가속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헤지펀드가 어느 정도 활동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JP모건도 그렇고 또 블룸버그 통신도 나오고 굵직굵직한 미국의 대형 투자사들 이런 통신들이 이야기하는 것으로 봐서는 그냥 넘어갈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그 헤지펀드들이 이번 중국 이 이야기를 가지고 재료를 가지고서 한탕 크게 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그래서 좀 더 지켜보아야 되고 우리는 좀 관망하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관련해서 내용들은 계속 나오고 좀 더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그 원인에 대한 이야기, 지금 어떻게 지금 이런 사들 가지고 오게 되었는가, 그런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원인은 제공은 이 자석이죠. 이 자석이 새끼, 이 자석이 그런 짓을 원인 제공을 했는데, 자, 그러면은 이거 돈의 관점으로 일단 한번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정리 좀 해보면 됩니다. 일단은 이 돈이라는 게 이게 돈이라고 칩시다. 돈이면 경제가 이렇게 발전할 때는 돈이 늘어나는데, 발전하든 아니면은 경제가 나빠지든 간에 돈이 늘어나는 시기에도 항상 돈은 부족합니다. 오전 시황에서도, 그리고 그간 계속 말씀을 드렸죠. 바로 이자는 별도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이자를 갖다 어디서 만듭니까? 그러니까 이자라는 것은 돈을 빌렸을 때 그때까지 지급하는 것은 별도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돈이 아무리 늘어나도 항상 돈은 부족하게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코로나 때도 그렇고 이런저런 핑계로 해서 돈을 많이 찍었잖아요. 그런데 돈이 많이 찍히다 보니까 코로나 때 특히 이동도 제한도 있었고 공급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나쁜 일들을 한꺼번에 몰려오기 때문에, 자, 그 물가에 대한 문제가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돈을 갖다 회수할 필요성을 느끼고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올리고 전 세계 각국이 금리를 올리면서 이제 돈을 회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돈이 이렇게 늘어났다가 돈이 줄어들게 되면은, 그렇지 않아도 돈이 늘어날 때도 이 이자라는 부분은 항상 부족하게 돼 가지고 있는데, 이 돈까지 줄어들다 보니까 그렇죠. 그럼 누군가는 돈을 갚지 못한다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또 돈이 줄어드는 시기에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늘어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줄어드는 시기에는 부도 이야기가, 파산 이야기가, 디폴트 이야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가장 원리적인 이야기고, 그러면 좀 더 범위를 넓혀서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이게 전 세계 국가라고 할 때, 그럼 돈이 일시에 늘어나긴 해요. 하지만은 이 돈이라는 것이 일시에 다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이게 미국이라고 보면 다른 나라에는 돈이 이렇게 늘어났다가 돈이 이렇게 줄어드는데, 그리고 대부분 국가들이 돈이 늘어났다가 돈이 이렇게 다 줄어드는 그런 상황인데, 미국은 오히려 이렇게 돈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돈이 전체적으로 다 사이즈가 줄어든다 하더라도 어느 국가에 돈이 늘어난다 그러면 이 국가는 다른 나라하고 상황이 달라요. 돈이 늘어나면 해피한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일례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1997년도, 8년도, 9년도 이렇게 넘어가면서 IMF로 인해서 그 시대에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뭐 전부 다 한국에서 돈을 빼가고 뭐 온갖 잡놈들이 다 들어와서 분탕질을 해제키니까 한국 경제가 완전히 그때는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와중에 동아시아 한국뿐만이 아니라 뭐 금융위기라고 해서 태국도 그렇고 다른 국가들 어려울 동안에 중국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으로는 돈이 흘러 들어갔기 때문에 중국은 어렵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로는 돈이 늘어나면 해피한데 돈이 줄어들 때는 파산에 대한 이야기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돈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다 어려운 게 아니라 돈이 늘어나는 국가들은 어렵지 않다 이렇게 또 이야기가 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중국 이야기인데 얼마 전에 탈중국 말씀드렸죠. 탈중국으로 인해서 투자자들이 중국에서 발을 빼고 있습니다. 중국 니 혼자 잘 해보라 이 새끼야 하고 중국에서 돈을 다 빼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무역을 갖다 예전에 중국하고 거래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이제 멕시코나 캐나다나 다른 국가들로 좀 더 무역 규모를 늘려가고 있는, 그러니까 공급에서 중국을 제외시키는 그런 역할을 지금 계속 하고 있죠. 그러니까 돈이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시기에도 돈이 늘어나는 국가는 괜찮은데 그런데 돈이 전체적으로 줄어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탈중국으로 인해서 중국의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 그리고 중국인 예전만큼 미국에서 돈을 벌지 못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또 중국 내부로는 똥볼을 찾죠. 공동 부유로 가면서 부동산은 투기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부동산 업체 다 죽여버리고 그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뭐 사교육 시장 다 죽여버리고 IT 업체 돈 내놔라고 다 빼들어보고 다 죽여버리고 별짓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내 자금 회전도 안 되고 사람들이 돈을 꽁꽁꽁꽁 싸들고 있으니까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중국은 어떤 상황이냐? 전 세계의 돈이 줄어들고 있다. 그런데 탈중국으로 인해서 중국에서 돈을 빼고 있다. 그리고 중국 내에서 미친 자식들이 설치는 바람에 돈도 회전이 안 되고 있다.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악재가 다 겹쳤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 돈이 줄어들고 미국에서 돈을 빼고 중국 내부에서도 지금 돈이 잘 안 도는 그런 상황에 지금 가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중국은 저 원인 제공한 애들이 이 자석들인데 그럼 저 자석들이 계속 저 위에 꼭대기에 앉아있기 때문에 그럼 이게 해결이 되겠는가? 그거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다니까. 예전에 중국이 시진핑이가 자꾸 저렇게 놓을 때부터 뭐 중국 끝났다고 이 시황을 통해서 몇 번이나 말씀드렸습니까?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참 이제 문제가 중국은 뭐 그렇다 손치더라도 우리나라가 그렇죠. 일단은 외환시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지금 돈이 좀 빠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 계속 나가면은 진짜 위험한 거예요. 계속 나가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식시장, 이렇게 우리 시장을 봤어도 외국인들이, 기관들이 많이 팔았지, 외국인들은 뭐 코스피에서 그렇게 많이 팔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좀 더 관망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일단 외환시장에서는 돈을 좀 빼가는데,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될런지, 또 그리고 중국 시장이 어떻게 될런지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섣불리 우리가 뭐 투자할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무역 통계를 보면은 지금 중국하고 지금 거래가 많습니다. 미국보다 더 많죠. 2023년 5월 뭐 최대 수출국으로 치면은 그죠? 우리나라 한국 무역협회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중국이 지금 제일 많아요. 근데 제일 많은데 또 중국에서 지금 적자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고 지금 그렇죠. 근데 그 이제 중국이 어렵다 그러니까 중국 놈들이 단체 관광객들 몇 명 보내가지고 뭐 한다 하더라도 약발이 잘 안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좀 난처한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차라리 지난 5년 동안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현재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은 좀 미국하고 좀 친한 애들이고 지난번에는 저 중국하고 좀 친한 애들이고 그렇다 보니까 참 우리가 좀 진작에 5년 전부터 일찍부터 탈중국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했다 그러면, 준비를 했다 그러면은 지금 좀 덜 어렵지 않겠나, 좀 이런 생각을 좀 듭니다. 일단 나라가 좀 돈이, 중국이 어렵다 보면 우리도 무역 거래가 많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이래요. 지금 최근에 IMF에서 나온 자료 보면 중국이 3등입니다. 얼마 전에는, 예전에는 뭐 중국이 1등이었겠죠. 근데 중국 대신 지금 대안으로, 원래는 캐나다하고는 원래 뭐 거래가 많았고요. 멕시코를 지금 대안으로 해서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여기서 지금 수입을, 멕시코는 지금 경제가 잘 돌아갈 겁니다. 왜냐면은 이 중국에서 수입하던 거 멕시코 쪽에서 수입을 하기 때문에 얼마나 좋겠어요. 멕시코는 지금 다른 나라가 돈이 줄어드니 어렵다 해도 멕시코 경제는 살아날 거다. 그러니까 돈의 관점으로 보면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게 좀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미국은 지금 중국에서 자꾸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탈중국 진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은 탈중국 지금 탈미국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은 아직까지도 절대적이거든요. 미국한테 지금 의지하는 게 수출로 의지하는 게 절대적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굉장히 절대적이죠. 일본도 그래요. 중국은 미국, 홍콩도 저거 끄니까 미국, 일본, 한국 잘해야 됩니다. 저거 우리한테 지금 잘해야 된다고. 우리한테 지금 물건 팔아먹잖아. 잘해야 된다고. 근데 이 자식들이 그동안 새끼들 좀 못된 짓을 많이 했죠. 역사적으로도 못된 짓 하더니 최근에도 못된 짓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돈의 관점으로 보면 이제 대충 여러분들 보이시죠? 일단 돈이 늘어나고 줄어들m에 따라서 근데 돈이 줄어들면 디폴트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돈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돈이 늘어나는 국가는 괜찮다. IMF 때 중국은 좀 괜찮았다. 그런데 지금 중국이 중리산이하고 굉장히 힘들지만 멕시코는 지금 괜찮을 수밖에 없다. 중국은 지금 전체적으로 돈이 줄어드는 거, 또 탈중국으로 돈이 줄어드는 거, 중국의 이 자식들 일당이 분탕질을 쳐서 경제를 개판으로 몰아가서 시중에 돈이 잘 회전되지 않는 거, 이런 거 삼중고가 다 겹쳐서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근데 지금 시중에 나오는 뉴스도 보니까 헤지펀드, 공매도 세력들이 이 기회로 그냥 넘어가겠네 이 말이에요. 중국 들어서 공매도 분탕질을 분명히 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러면은 시장에는 안 좋은 뉴스들이 더 많이 넣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중국하고 아직까지도 이제 무역거래가 제일 많다. 그렇다 보니까 참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 대충 여기까지만 정리해놨고,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돈의 개념으로 봐서 원리적인 이야기를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방법이 없어요. 조금 기다려 봐야 되겠죠. 자, 시장 수급을 들여다보면 외국인들은 별거 없습니다. 누가 다 팔았나? 사모펀드, 보험투신, 금융투자 이쪽에서 기관들이 오히려 더 많이 팔았습니다. 팔아가지고 시장이 떨어졌어요. 만약에 진짜로 어려우려 그러면은 외국인들에게서 투매가 나와야 됩니다.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 저렇게 팔지 않는다 그러면은 우리도 그냥 가만히 좀 지켜보는 겁니다. 외국인들이 진짜 팔게 되면은 우리도 좋게 물량을 정리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수도 있는데 아직은 괜찮아요. 좀 더 지켜보도록 합시다. 근데 적극적으로 매수는 할 필요는 없겠죠. 그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매집한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8개 종목이 있는데 좀 들여다 봅시다. 일단 에렉스, 하우시스, 상승 평범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분위기를 봐서 고점 찍고 여기가 좀 내려서 수급만 안 빠져나갔다면 뭔가 좀 이렇게 되면 여기서부터 수급 들어온 거 다 볼 수 있죠. 세력들이 이만큼 매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이만큼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은 요거는 지금 현재 수급을 좀 들여다 보면은 괜찮습니다. 지금 충분히 괜찮아요. 지금 기관들 오늘 다른 거 팔아도 희한하게 또 이건 또 매수를 했다. 외국인도 매수를 했고 그 전부터 매수를 했다. 그럼 이 종목 지금 포트에 편입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 종목은 예유가 있다 그러면은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 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분할입니다. 분할. 또 그리고 득산 네오룩스는 아직은 좀 추세가 그렇게 좋지 않죠. 심택 같은 경우 지금 상승 평범으로 올라와 있는데 심택은 지금 외국인들은 팔고 있단 말이에요. 수급은 어떻게 보냐? 지금 외국인들을 제외한 기관들이 조금 사고 있는데 사실 이것도 개인들의 비중이 굉장히 크죠. 세력들이 최근 들어오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일단은 좀 지켜보고요. 이것도 좀 더 떨어진다 그러면은 한 3만원까지만 좀 떨어져도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좀 지켜봅시다. 유나이티드 제약은 단기간에 급등해서 현 시점에 접근하기는 좀 곤란하죠. 상승 추세 평범으로 분석이 됩니다만은 좀 그래요. 하지만 이것도 좀 관심 종목으로 등록을 해뒀다가 기관들 수급이 워낙 좋잖아요. 이거 좀 조정이 된다면은 이것도 충분히 한 포트에 넣어볼 만한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노션도 최근에 이제 좀 들어가죠. 보자. 이노션도 분석이 어떻게 되나 보니까 상승 평범입니다. 자, 요 종목도 외국인도 최근에 좀 들어오고 있는 거 보이죠? 그리고 뭐 그렇게 뭐 큰 건 아닙니다만은 외국인하고 연기금 비쌉니다. 연기금만 좀 들어오면은 이것도 참 괜찮을 건데 이것도 일단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한미 반도체는 이거는 안 돼요. 이거 지금 파란색 뜨잖아. 이거 안 돼요. 포스코 ICT 이것도 안 됩니다. 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뭐 대충 요 정도 몇 개 종목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디폴트 위기, 그 결론은 수급적으로 볼 때 다른 거 없어요. 그냥 헤지펀드 나서기 시작하면 시중에 피곤한 뉴스 엄청나게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휘청휘청 거릴 건데 중국이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뭐 똥포를 쳤는데 정부 돈 있는 거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뭐 돈을 갖다가 이렇게 투입하고 저렇게 투입하고 뭐 자기 안에서 뭐 보정을 쏘고 막 할 겁니다. 살아나놓고 노력을 하겠죠. 근데 외부에서 도움은 잘 주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려우면 IMF나 뭐 다른 국가들도 좀 도와주고 하잖아요. 근데 저렇게 되면은 외부에서 도움이 안 되고 자체적으로 지금 해결을 해야 된다고요. 그럼 중국도 지금 내부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이 새끼. 새끼만. 하여튼 생겨가지고 내부에 문제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외부에 신경 쓸 여력이 별로 없어지죠. 그러니까 자꾸 이 내부의 문제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내부에 집중 많이 해서 그동안 쌓아놨던 돈 다 까먹고, 이제 까먹는 말은 사라지는 돈을 메꾸고, 이제 막 이렇게 빚으로 살아왔던 거 안에서 그냥 밖에서 수입해서 그동안 쌓아놨던 돈 그걸로 다 정리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다 이제 정리하고 나면은 밖으로 쓸 돈이 줄어들겠죠. 그럼 외부에 미치는 영향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은 이렇게 서서히 저거 나름대로 이제 쫙 갔다가 쫙 가봐지는 거예요. 지금 중국 아들이 뭐랄까 지금 그 우리가 애국심 자뻑이라고 해야 되나 자뻑이 하늘을 찔렀다가 지금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뻑도 새끼들 막 자뻑 뿌릴 때 해야 되는데 상해 사는 애들 대학 나오는 애들 한 달에 한 35만원 40만원 받아놓고 야씨 우리나라 잘 산다고 그 전체 저거는 못 사는 나라가 좀 크다 보니까 규모가 크다 보니까 전체를 놓고서 우리나라하고 비교하면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것 같죠. 저거 수준이 그것밖에 안 돼. 우리나라 최저임금 받으면은 아씨 저거 나라 가면 상위 1% 안에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지금 그 이마들도 이 생각을 잘못한 거예요. 이 바보 새끼들이.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 우리도 지금 좀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좀 더 나아가야 될 때입니다. 나아가야 될 때. 중국에서 제일 잘 사는 동네가 상해가 아니 대학 졸업해서 35만원 40만원 받아놓고 잘한다 이거 좋은 직장이다 할 정도가 아니지. 그게 어떻게 그 다른 나라하고 비교가 되는 거예요. 미친 새끼들이지. 그러면은 중국 전체로 봤을 때는 인민들이 전체 어떤 수준을 좀 더 끌어올릴 수 있을 때까지 계속 갔었어야죠. 100년하고 미국하고 싸우지 말다 그러면 100년 동안 싸우지 마라 그랬다 그러면은 진짜 안 싸웠어야 돼. 계속 지금 경제를 발전시키고 어떻게든 해결해 나갔었어야 되는데 중국의 미래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중국의 미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자석의 일당들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100년, 1000년 살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해먹고 말아야지. 이런 자석들이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래 이제 개판하고 사달이 난 겁니다. 상황이 어디까지 갈지 좀 지켜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